존경하는 울산 시민 여러분, 울산도시철도 1호선이 정부의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하고 마침내 사업 추진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새로운 교통수단을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의 발전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태화강역부터 신봉 노타리까지 약 11km 구간을 수소 전기 트램으로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운행 중인 동해선 광역 절정과 향후 완공될 울산, 양산, 부산 광역 철도로 있게 되는 울산의 대중교통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특히 트램과 버스 노선이 간선, 지선 체계로 완성되면서 울산 곳곳을 빠르고 편리하게 연결할 것입니다. 또 모든 시민에게 최고의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사람 중심 교통 복지를 실현하고 역세권 중심으로 상권이 활성화되면서 도시가 더욱 활기를 띨 것입니다. 울산 트램은 세계 최초의 수소 트램으로서 울산의 또 다른 관광 상품이자 자랑이 될 것입니다. 제가 시정을 맡으면서 트램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대규모 예산 투입에 따른 재정 부담과 트램 도입으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보전, 울산의 도로 여건 등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울산의 대중교통 수송 부담률은 11.6%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최하위이고 시내버스 승객을 계속 줄어들어서 하루 평균이 21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교통 혼잡 비용 증가율 또한 전국 최고 수준으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이에 경제성, 환경성, 안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울산에 맞는 최적의 대중교통은 트램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타당성 재조사를 꼼꼼히 대비했습니다. 경제성 보완을 위해 차량 형식을 수소 전기 방식으로 변경을 했고 제가 직접 정책성 평가 발표에 나서서 평가위원들에게 울산 트램 도입의 그에 따른 당위성을 강조하며 설득을 했습니다. 또한 시민 여러분을 비롯한 우리 김기현 대표님, 또 이채익 의원님, 이상은 의원님, 박성민, 권명호 의원님, 서범수 의원까지 울산의 정치권 모든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 주셔서 이 자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울산 트램의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하는 모든 울산 시민들의 지지와 성원이 모인 덕분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기재부 또한 국토부 등 정부기관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트램 1호선을 건설하고 우선 진행하면서 2호선 또 3호선, 4호선까지도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서 의사를 밝혀주십시오. 네, 광역메일 정종식 기자님. 네. 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네, 많이 했는 거 많이 했는 거 맞습니다. 저기 이제 일은 이제 이루어냈는데 남은 게 이제 방금 시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재정 부담이거든요. 앞서 이미 그 경제성은 좀 떨어진다고 봤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것 때문에 시장님께서 정책성으로 전환하셨는데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건 아무래도 이걸 운용하게 되면은 일부 적자가 난다는 걸 미리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 대충 이게 운용될 경우에 어느 정도 적자가 날 것인지 생각하겠을 거라 보고요. 첫
해 처음 시작했을 때 한 해 어느 정도 적자가 난다고 예상하십니까? 평가위원회 위원님들이 가장 많이 질문했던 부분입니다. 과연 이게 이제 경제성이 있느냐? 울산이 도입하면은 시민들이 뭐 교통수송 분량이 어떻게 개선될 것이냐? 또 기존 운송 체계 버스와 택시하고는 어떻게 조율을 이뤄낼 것이냐? 또 이런 부분은 가장 많은 질문이 있었고, 특히 이제 경제성에 대해서는 말씀이 참 많았는데, 이 한마디로 제가 이제 이 설명할 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술회관이 돈 보고 짓느냐고, 축구장을 각종 체육시설을 이 경영의 개념으로 가지고 짓느냐고. 결국 울산시는 갖춰야 될 최소한의 기본적인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이다. 공공의 철도 수단으로서 저희들 짓는 거다. 그래서 여기에는 재정적 부담을 시에서 안고 가겠다. 적자는 개념을 먼저 제가 오픈을 했습니다. 타당성 조사에서도 저희들 이미 적자 폭을 한 55억 정도, 54억 수준으로 이렇게 발표는 되어 있습니다만은, 개대의 그 조사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그보다 훨씬 상회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평가위원회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울산시의 버스가 한 달에 한 110억 정도 적자 보고 있습니다. 예산을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약 1,500억입니다. 올해는 약 한 1,400 얼마, 약 1,500억 정도 저희들 아마 보전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한 달에 한 100억 이상 적자 보면 버스 그럼 없을 것이냐고. 그렇지 않지 않느냐. 같은 맥락에서 도시철도 이 트램이 도입되면은 적자는 불가피한 부분이다. 그러나 교통약자라든지 앞으로 울산이 늘어날 노인 인구에 대한 수송 분담이라든지 도시 활성화라든지 또 이런 부분을 보고 저희들 감내를 하겠다. 시의 재정 측면으로 본다면은 도시 트램이 아마 하고 나면은 그 자체만 본다면은 뭐 한 달에 한 10억 정도 저희들까지도 사실을 예측은 합니다. 아마 그 이상 넘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1년에 적자 폭을 해봐야 한 100억 정도에서 많아봐야 150억 정도인데, 운행하는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는 아직까지 저희들 아직 운행을 안 해봐서 잘 모르지만 예측하기는 100억 안팎이 될 것이다. 최대한 잡아봐야 한 달에 10억 정도 적지 안 보겠느냐. 그래서 다른 교통수단보다는 굉장히 효율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다만 여기에는 이제 우리 간접적인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다. 여기에 우리가 역을 한 15개 정도 만들 것인데, 이거 역시 역세권이다. 그래서 우리 공공개발이라든지 민간개발에서 있는 역세권 주변에 지금 계획하고 있던 사업들이 아마 우리 다른 도시에 지하철로 보더라도 지하철 역만 생기도록 그 주변이 확 활성화되어 버립니다. 같은 맥락에 우리 트램역이 15군데 그 주변에는 상권이라든지 기타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여러 가지 민간 사업, 공공 사업들이 활성화될 것이다. 그게 우리 울산시 경기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간접적 측면으로 본다면은 시가 그렇게 재정 부담이 없고 오히려 도시가 살아 움직일 것이다. 그런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오늘도 같은 맥락으로 아마 트램이 도입되면은 또 새로운 도시가 형성될 것이고 활력을 불어일으킬 것이다. 저는 그런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하고 난 뒤에 2호선, 3호선, 4호선도 시에서도 많은 지금 사전에 계획도 있었습니다만은 잠시 보면은 그 노선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 2호선, 3호선 순차적으로 할 겁니다만은 그거는 전면 재개편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현실에 안 맞는 것, 또 도시가 평정함에 따라서 도시의 모양들이 많이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순차적으로 해 나갈 것이고, 지방 소멸에 대해서 지역에 예타 통과하는 게 어느 정책이든 통과할 부분이 한 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이 예타라는 부분을 갖다 들이댄다는 게
이 자체가 불합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제가 말씀을 좀 올렸다는 부분이고, 이 정책성이 반드시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정책적 결단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을 이뤄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도 첨언회가 드렸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국민일보 조한일 기자님. 지금 그 1호선 노선이 이제 그 문수로 쪽으로 이제 지나가게 되는데요. 이 보면은 이제 그 6차선, 8차선 도로를 이제 2차선을 이제 내줘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그쪽 구간이 사실 상습 정체 구간인데, 그 트램이 들어오게 되면은 더 이제 정체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그래 봐지는데, 거기에 대한 뭐 해결 방안이 좀 있는가요? 지금 저게 노선은 저렇게 지금 우선 되어 있고, 우선 뭐 계산상으로 2차선이지만은 실시 성향 과정에 여러 가지 형태를 좀 바꿀 겁니다. 우리 보도블록 인도라든지 뭐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들 고민을 좀 하고 있고, 또 기존 버스 노선을 중복되는 부분도 좀 돌릴 겁니다. 그리고 우회도로를 좀 이렇게 많이 만들 겁니다. 그래서 교통 정체 현상이라든지 교통의 중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실제로 이제 트램이 울산에 오도록 돼 있으니까 이제 거기에서 실효성 부분은 실시 설계하는 과정에서 많이 반영할 것이고, 공사 와중에 시민들 불편 이것까지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면밀히 저희들 검토를 할 겁니다. 지금 지적하는 그런 부분을 이미 저희들 인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대한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네, 경남 세계 최고의 일에 따라서 롤모델로 삼아서 세계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생각해 보셨어요? 사실은 그까지는 생각 안 해봤는데요. 다만 이제 관광이 활성화될 것이다. 세계에서 울산에 찾아올 것이다 하는 게 왜 하느냐. 울산은 수소도시입니다. 아마 배관이 약 한 180km 이상 이 배관이 설치된 울산밖에 없습니다. 다른 도시는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우리 국내에서는 경쟁 자체가 안 됩니다. 이번 이 트램이 도입되면서 울산이 수소 선도도시임을 아예 알리는 부분이고, 다른 이제 지자체에서는 지방정부에서 수소하고 우리 울산하고는 경쟁하지 말라는 하나의 마침표를 붙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의미에도 아주 의미가 깊은 트램이 도입됐고, 또 방식도 수소 전기 트램으로 도입을 했다 하는 말씀드리고, 세계 최초니까 아마 이 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마 세계에서도 많이 한번 공파로 오지 않겠느냐, 시찰로 오고 할 것 같아요. 저희들 다만 이제 지금 이 현대 노템에서 지금 이렇게 우선 해놨는데, 외형적 보기는 이 시스템은 이렇지만은 이 모양이 좀 괜찮도록 그야말로 이거 좀 여러 가지 디자인을 좀 입힐 생각입니다. 이 기본적인 스펙이고, 입혀서 관광에 또 이 세계적으로 울산 한번 수소 트램이 지금 어떻게 운영되는지 한번 보러 가자 할 수 있도록 멋지게 한번 만들 생각입니다. 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이 디자인을 한번 입혀볼 생각입니다. 네, 추가 질문 예. 있으십니까? 네, 울산 MBC 이용주 기자님 먼저 대죠. 예, 시장님 아까 잠깐 지나가듯이 역사가 아마 한 15개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그것들을 정하는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정하게 될지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아까 2호선부터 4호선에 대한 그 노선 약간 변경에 대한 시사점도 약간 주신 것 같은데, 조금 더 자세히 말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 이 트램이 지나가는 노선에 대한 부분은 시민 여론을 또 한 번 더 수렴을 해볼 겁니다. 아마 다만 지금 현재 버스 정류장 기점으로 해서 또 교통망이 지금 형성되어 있는 간선, 지섬이 만나는 그런 지점, 이런 지점까지 다 합해서 저희들 대략적으로 15군데 정도 정류소를 지정을 한 부분인데, 필요하다면 더 줄을 것이고 필요하다면 몇 개 더 늘려나갈 겁니다. 그러나 이제 수송 시간이라든지 배차 간격들이 있으니까 전면적으로
다 검토해서 저희들 한 15군데를 지정을 했다는 말씀드리고 이 아마 난가벌부터 시작을 해서 주민들 모셔놓고 그래도 그 역세권입니다. 트램이 철도 역세권입니다. 역세권 주변은 그래도 어떤 형태든 간에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형태로 아마 촉진배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여론을 수렴해서 필요하다면 뭐 한두 군데 더 늘릴 생각도 있고 또 중복되고 효율성이 없으면 또 줄어나갈 생각입니다. 대략적으로 15군데 정도 해서 저희들 정유상 만든다는 말씀드리고 아직까지 2호선, 3호선, 4호선은 1호선 트래픽 이게 예타 통과하는 것도 그렇게 간단치 않았습니다. 변경을 하고 막 이렇게 했는 부분인데 2호선, 3호선, 4호선은 경제성 더 안 나옵니다. 안 나오지만은 이 경제성만 따지고 지방의 기본적인 인프라를 이렇게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것도 정치 논리로 우리 울산에 지하철이 없는 도시만큼 트램이라도 지하철 대비해서 경제성은 엄청 있습니다. 이 뭐 공사 비용이라든지 또 운영 측면에서도 어마어마한 이 트램이 경제적인 그 효과가 있으니까 그나마 적자를 최소한 보는 트램을 도입을 해야 되겠다. 정부를 설득해 나갈 것이고 나가는 과정에 1호선 일단 확정되고 공사 추진하면서 2호선 또 덧붙여서 3호선 4호선까지도 저희들 신청을 해볼 생각입니다. 뭐 예탄만 한다면 아예 안 나올 겁니다. BC가 안 나오겠지만은 그래도 정책적으로 나올 것이고 거기에는 실제로 또 이렇게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허락해 준다면은 그 노선은 그 전에 정했던 노선하고는 선행을 많이 바꿔야 될 것이다. 부분은 뭐 이 바꾸는 부분은 주변 여건 변화 또 주민 여론 여러 가지 감안을 할 겁니다. 예를 들자면 북구 2호선 같은 경우에는 폐선 부지를 이용해가 원래는 돼 있는데 폐선 부지 한다면 이미 그런 도시숲을 이미 계획을 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진장정도로 선행을 바꿔야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현실적으로 그 진행하는 과정에 도시 형태가 바뀌면 거기에 맞춰서 노선을 변경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합니다. 네, 시사포커스 김대섭 기자님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십시오. 시장님, 이게 만약에 개통을 하게 되면은 그 요금 문제인데요. 기존의 버스가 이걸 환승하는 소위 말하는 환승 요금 체계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거 궁금합니다. 예. 당연히 환승해야 되는 거고 또 동해남부선 그 철도하고 다 환승 개통이 없으면은 이 단순한 이 트램만 운영해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통의 분산 또 환승의 효과 이런 거 다 감안해서 저희들 버스업체하고 중복되는 부분 다 줄어나갈 것이고 이게 도입대가 만약에 운행 단계에 있어서는 다시 버스도 불가피하게 노선 개편이 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환승체계도 달리해야 될 것입니다. 환승체제는 지금 15군데 정해놨으니까 그 중심으로 해서 환승체계를 다시 정비를 해야 돼요. 네, 추가 질문. 하여튼 뭐 네, 추가 질문 사항 있으십니까? 돈은 뭐 적자는 좀 봐도 이제 지하철 반지하철이 와가 좋습니다. 지하철보다는 사고율 또 사고가 나면 대응 능력 이런 게 훨씬 낫습니다. 트램이 또 관광의 요소도 땅 밑에 가는 것보다 훨씬 나으니까 울산이 새로운 모습으로 또 지금 원도심이 울산에 여러 가지 지금 침체되어 있습니다. 외곽으로부터는 평창하고 도시를 새로 짓고 공장을 짓고 막 있지만은 원도심 내에서는 거의 변화가 없었는데 트램이 도입되면서 원도심에도 촉매제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기대를 합니다.